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근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요, 좀 오래간만에 제가 야외에서 지금 방송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시원한 좀 야외 한번 구경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야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선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김기현 대표를 직격하고 있고 혁신위도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이 조선일보하고 이 단독으로 아주 긴 장문의 인터뷰를 했어요. 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태경 의원 하면은 비윤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서울로 오겠다. 그래서 언론의 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이제 조선일보하고 나눈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이 KBS의 최경영 이 최강 시사. 이게 뭐 이 좌파의 대표적인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경영 앵커가 최근에 사퇴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KBS 노조가 무슨 소리냐, 너 책임을 져라,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워낙 이제 전라도의 시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온라인 이 커뮤니티는 많이 나오고요, 경기 데일리에 정규적으로 칼럼을 싣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재학 시인이 쓰고 있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글 참고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막 이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지 않아도 문화일보 단독 보도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 드린 바 있어요. 조금 전에 바로 앞방송에서.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 확정이 됐습니다. 즉 군 장성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8년 만에 이 해군 장성이 합참 의장이 내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춘천 풀코스를 뛰었어요. 최근에 뭐 심장병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 자, 이번 오늘 완주를 한 거 보니까 이게 정성철 공감센터 소장이 좀 어디서 잘못 들은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본전도 못 꺼진 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제 이 합참 의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합참 의장에 지금 해군 작전 이 사령관, 해군 작전 사령관인 김명수 3스타를 지금 방금 내정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 청문회만 통과하면 이제 합참 의장이 되고요. 지금 이제 군 합참 의장의 경우에는 이제 총장하고 똑같아요. 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임명이 안 되는 건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또 이제 청문회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김명수 현 해군 작전사령관인데, 자, 이분은 말이죠, 그러니까 10년도에 이 천안함 복층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이 해군이 굉장히 해군 대비태세가 중요할 때, 그때 2013년도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이 해군의 이 중요성이 이제 강조되기 시작했는데, 2013년도에 최윤희 합참 의장이 임명된 이후에 이번에 이제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래서 김명수 이제 신임 합참의장 내정단은 경북 김천고등학교를 나와서 해군사관학교 43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간의 경력을 보면 합참 해외정보부장, 그 다음에는 합참 작전 2차장, 그 다음에는 이제 세종대왕 함장을 지낸 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김정은이가 말이죠, 해군사령부를 직접 찾아가지고 해상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해군 출신에게 작전 지휘봉을 맡긴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 분위기를 보면 합참의장의 삼성 해군 출신을 발탁한 것은 이거는 파격 중에 파격이다. 그래서 육군으로 쏠린 무게추를 갖다가 이 해군으로 옮겨가지고 인사상의 균형을 잡으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그랬잖아요. 두 번의 파격이다. 그러니까 육군이 아닌 데서 해군이 나온 것도 이 파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스타 중에서 이 전복 영전 발령을 하지 않고 새롭게 3스타 중에서 이 후스타로 승진시키면서 발령된 것도 또 파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파격적인 인사인데, 지금 이제 이 언론의 평가를 보면은요,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로 두 번째 장성 4대 대장급 인사가 되는데, 작년에 임명된 대장급 인사들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지 못한 반증이 아니냐,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이 해군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4명의 장성군 중에서 신뢰받는 인물이 있으면 아니 그 사람을 합참의장 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육군 참모총장에는 박안수 지금 이 재병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국군이 날 때 이제 재병지휘관을 했지 않습니까? 이 재병지휘관을 한 박안수 쓰리스타죠. 이 국군이나 행사기획단장이 내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육사 46기고요. 육군본부의 작전과장, 39사단장, 그리고 제2작전사 참모장을 역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국군의 행사 때 행사 아주 멋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공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인사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요, 이 안철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춘천 조선일보 주최 이 풀코스를 띄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쫙 멋있게 좀 더 도화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만큼 이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루머가 좀 있었는데 이 루머는 그야말로 루머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예, 이건 사실이 아니다. 본인의 이제 심장이 좀 이상했다는 이거 완전히 이제 요런 것을 불식시키는데도 굉장히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풀코스, 춘천 마라톤 풀코스를 뛰고 나서 80세까지 뛰고 싶다. 그리고 마라톤은 인생과도 같아서 앞으로 긴 여정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에도 뛰겠다고 그랬어요. 풀코스가 무려 몇 킬로냐? 어마어마합니다. 예. 42.195km예요.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대한육상연맹 공동 주최로 열린 이 마라톤 대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심장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됐었는데 이건 이제 완전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요, 안철수 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본래도 이게 마라톤 아주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요, 독일 베를린에서 뛰었고 뉴욕에서 뛰었고 이번에 국내 대회 풀코스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 참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뉴욕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 뛰어왔는데 이번 춘천 마라톤 코스는 의암호 그리고 단풍 절용으로 인해서 자연 친화적인 코스들이다. 그러면서 이 베를린은 고성 사이에서 뛰었고 뉴욕 마라톤은 이제 도심 안에서 뛰게 됐는데 이런 걸로 보면 춘천 마라톤 코스가 아주 최고 좋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이 뭡니까? 이번 뛰기 위해서요. 이제 분당에 살고 있으니까 이 탄천에서 탄천이 한 20km 정도 되는데 매주 두세 번씩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정치권 뉴스 넘어가서 홍준표 시장이 연일 지금 이제 이 당 지휘부를 아주 직격하고 있어요. 자, 역시 이 홍준표 시장은 좀 승깔이 본래 있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계속되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오늘만 하더라도 벌써 제가 보니까 3개 정도 내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사면하겠다. 여기서부터 치면은요. 한 5-6개를 지금 계속 내놨어요. 그래서 맨 먼저 내놓은 것은 사면은 내가 바라지 않는다. 니들끼리 청소나 잘해봐라. 쪽팔린다. 이런 거 논의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홍위병처럼 날뛰는 애들 지금도 눈에 선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을 대사하는 거지 나는 지은 죄가 없다. 예. 거기에다가 나를 넣지 말고 니들처럼 하루살이 정치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오늘 낮에 내놓은 입장문인데 여기서는요. 내가 30년 지켜온 내가 이 당을 지켜온 본류인데 이거 내년 선거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내년 선거가 끝나면 새로운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한다. 또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 한낮에 이제 올린 글을 보면은요. 내가 이 당을 30여 년간 지켜온 본류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듣보잡들이 당권 잡았다고 설치면서 당원들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상 모르고 날뛰어 본들 내년 총선 후면 니들은 국민들이 다 정리해 준다. 총력을 다해도 이기기 힘든 총선을 앞두고 갈라치고 내치고 한 줌도 안 되는 무능한 니들끼리 무슨 큰 선거를 치르겠나.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퇴하고 새 판을 짜야 했는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 돌파가 가능하겠나. 나는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 되지만 니들은 영문도 모르고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신세라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이게 갈수록 홍준표 이 시장의 현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이 강도가 굉장히 세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내놓은 지금 입장 이 두 개가 또 있어요. 지금 뭐 계속 내놓고 있어요. 뭐 시간별로 두어 시간별로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별도로 쭉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를 내치면 당권 수호가 대권 후보가 된다고 착각한 황교안이는 지난 총선 때 나를 수도권에 출마하고 언론에 흘리기만 하고 질질 끄다가 끝내 나를 내치고 막천으로 총선을 마치고 정계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그러면서 권력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더니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를 잠재적인 경쟁자라 보고 상인 고문 해촉하고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 영남 안방 방구석 사선으로 총설 지휘할 역량이 되겠나. 이건 뭐 김기현 대표를 얘기하는 거죠.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다섯 여섯 개 매일같이 내놓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여태 참고 있다가 어제 오늘 다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깐죽거리며 약 올리던 자들은 내년에 국민들이 다 심판해서 퇴출시켜 줄 테니 그때까지 참고 있으려고 했는데 대통령이나 하는 사면 운운하며 주접 떠는 바람에 성질이 폭발했다. 참 재밌는 분 같아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거는 별도의 논평이 필요 없고. 자, 그런데 이 정도 어제 오늘니까 이제 폭발해서 다 정리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자제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전직 대표에다가 대통령 빼놓고 안 해본 거 다 없잖아요. 다 총리하고 대통령 빼놓고는. 그러면은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잘 격려해주면서 말이죠. 내년에 이 총선의 라이벌은 민주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특히 이재명이가 대항마가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에. 자,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살살 워밍업 차원에서 이 지도부를 좀 격려해주고 좋은 말로 이렇게 조언해줄 게 있으면 조언해주고 조용하게 이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쌈질난 집안 치고 잘 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적전 분열 현상이 일어난다. 지금 그러자도 힘을 다 합해도 지금 모자라는 방법이 아니겠어요? 아니 저도 비판하고 싶은 얘기 많죠. 그러나 제가 비판 안 해도 다른 분들도 할 테니까 저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도 이 정도면 이제 뒷글 장렬 이런 얘기도 다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 그동안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김기현 대표의 이런 이 갈등 국면을 이게 보면 한마디 딱 치고 나오면 여기서 또 닥쳐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이 김기현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여기서 쌈지르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재명과 개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번에 이제 수도권 이 느닷없이 나는 삼선 부다사 할 만큼 했으니 서울 와서 심판 받겠다. 그래서 사실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인터뷰 내용이 굉장히 길은데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핵심이 자, 이제 공천 지금 혁신위원회 이거 잘 될 것 같으냐? 잘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공천에 개입하는 게 좋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 서울 특정 지역을 지금 내가 딱 생각한 게 있느냐? 아, 그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할 리가 있느냐? 자, 그랬더니 지금은 친윤 단독 정부인데 친윤 단독 정부는 지금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중도 보수 이렇게 전부 반윤까지를 전부 포함한 연정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내용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 출마를 선언한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재선 때부터 가졌던 소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지금 이게 영남 정당 아니냐, 요거를 수도권 정당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힘을 좀 합치고 싶었다. 그 다음에 특정 지역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당의 지지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붐업을 하는 것이 더 급하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지지했던 지지율의 지지율 정도만 받아와도 이길 수 있는데, 그거를 복원하는데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지율 복원의 키는 2030에게 달려 있다. 예, 자, 그리고요, 현 지도부 수도권 출마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내가 이제 비운 아니냐, 내가 나왔으니까 친윤에서도 반드시 수도권 출마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이게 지금 아직도 낮은데, 그러면 대통령에서 뭘 하는 게 좋으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세력이 단독으로 정부를 꾸려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윤 단독 정부의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고 봐야 되고, 예, 이게 지지율로 나타난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친윤 비윤 연합 정부로 가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힘으로 이길 수 없으면 협력해서 이기는 그런 거의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당내수도 친윤 비윤 연합 정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도 친윤 비윤 연합 정부가 필요하고, 연합 내각으로 가야 된다. 그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요, 개파랑 무관한 탕평 정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합리적 중도 세력들까지도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대연정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개파에 추중된 정권이 아니라 여러 개파랑 함께하는 연합 정부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지금 가장 큰 혁신 과제다. 그리고요, 이 인요한 혁신위원장 인선은 잘 된 것으로 본다. 아, 그리고 본인이 이 거론되다가 안 된 거 서운한 건 하나도 없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원장한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전권을 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 대표하고도 또 대통령실하고도 소통을 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위의 방향이 옳다면 인용한 위원장이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혁신위원장한테 공천권 주는 게 맞느냐? 공천권은 공천심사위원장이 갖는 것이고, 혁신위원장은 큰 방향에서 제안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좀 많이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무리한 내용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수용 가능한 것들은 이 사람들이 많이라도 최대한도 수용을 하는 것이 우리 당에게도 보약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공천권을 둘러싼 혁신위와 총선기획단 간의 경쟁에서 나쁠 게 어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총선기획단도 혁신적인 총선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이만희 사무총장이 조용한 분이기 때문에 경쟁 관계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예, 그리고요, 지금 민당을 상대할 수 있는,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중요 전략은 뭐냐?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비판만 해갖고는 안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도 변화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저 비전은 민생이어야 되고, 그 주체는 친윤 단독이 아니라 탈개파 연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친윤 비윤 가능한 비명까지, 그러니까 중도보수 대연정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중도보수 대연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태경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최경영과 정재학 이 두 분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최경련의 최강시사 KBS, 여기가 아주 대표적인 좌파 앵커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KBS를 떠나겠다, 그래서 떠나겠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KBS를 완전히 떠나는데, 떠날 때의 변을 보면은요, 아주 복수심이 지금 가득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MBC, 그 다음에 KBS 이 편파 방송의 대가 중에
한 명이 최경영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 국민의힘에서 고발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보고 언론 탄압에 맞서 투쟁하겠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대표적으로 최경영, 주진우, 김어준, 김종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편향적으로 그 불공정 방송했다. 이게 뭐 다 알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타겟이 되니까 이제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KBS 노조에서 성명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명서를 여러분께 핵심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최 기자의 간단한 경력을 보면은요. 95년도에 한국방송에 KBS에 입사를 해가지고 MB 때인 2012년도에 방송장악 저지 파업과 관련해서 해고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뉴스타파로 이제 자리를 옮겨요. 뉴스타파에서 이 탐사 여기에서 이제 방송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니까 다시 KBS로 특별 채용 형식으로 복직을 한 대표적인 좌파 인물이 최경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좀 KBS 노조에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네 맘대로 회사는 망쳐놓고 이 편파 방송을 방송해가지고 회사 망친 거 아니에요? 이게 수신료 차단으로까지 다 연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분리까지. 너 네 맘대로 혼자 나가? 안 돼. 예, 그래서 책임부터 지고 나가라. 예, 자,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최경영이 이제 편파 방송한 내용들, 그러다가 이제 또 복직할 때는 특별 승진까지 한 이 최경영이 말이죠. 아, 그리고 또 이 KBS 좌파 방송 여기에서 말이죠. 또 KBS를 빛낸 50인에 선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직했죠. 복직할 때 특별 승진했죠. 또 KBS를 빛낸 50인에 선정됐죠. 그런데 한 일이라고는 뭐냐? 편파 방송만 해가지고 공영 방송에 이거를 갖다가 이미지를 갖다가 굉장히 훼손시킨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수신료 분리 징수까지 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KBS를 말하자면 망가뜨리는 거냐?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이 KBS를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이 편파 방송 내용들을 전부 그 KBS 노조에서는 성명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최경영, 홍사원 편파 방송 진행자가 이 퇴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책임을 안 지고 어디로 도망가려 하느냐? KBS 공영방송을 사유하면서 편파 방송 맘대로 하더니 회사가 망할 것 같으니까 발을 빼려는 자들은 그냥 나가지 말고 반드시 책임부터 져라. 그래서 KBS 측에서는 이들과 편파방송 수년 동안 지속 가능하게 만든 이들도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KBS가 변화의 의지 없이 생존하고 제 역할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첫 단계로 회사를 망쳐온 김의철 이 구체자 하에서 편파 방송에 부역해온 인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KBS 노조 측에서 이 최경영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고발 조치에서 이 사법적 조치를 받도록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미 고발이 됐죠. 예,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발하라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고요. 가끔 한 번씩 제가 야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좀 분위기를 바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